여러분들 이번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되는 게요. 그리기 과정에 사용되는 이제 페인트라고 하는 객체가 있는데, 이 페인트라는 객체가 역할이 어떤 거다, 이거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인트에서 경계선의 어떤 속성들, 뭐 경계선이라고 하면 경계선의 굵기도 있을 거고, 경계선과 선과 선이 만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선을 그릴 때 그냥 직선으로 선을 갖다가 쭉 실선으로 그릴 거냐, 아니면 점선으로 그릴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어떤 속성들을 사용하려고 할 때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지, 이런 방법들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칠하기를 할 때 칠하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속성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방법들을 익히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제 페인트라고 하는 객체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그림을 이제 그리기를 해요. 그럼 이제 그리기를 하면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드로우 라인, 아니면 드로우 렉트, 뭐 아니면 드로우 서클, 뭐 이런 것들을 호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기 함수가 이렇게 호출이 될 거고요. 그리기 함수를 호출하면 이제 그 안에 페인트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항상 넣어주잖아요. 그럼 이제 페인트에 뭐 드로우 필터라고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필터 변환 이런 것들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린다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렇게 선을 그리는 걸 거예요. 사각형을 그린다고 그렇게 되고요. 선을 갖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다,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국 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점들의 집합이거든요. 그럼 내가 찍어야 되는 점들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계산을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변환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변환을 해줘야겠죠. 뭐 드로빙 맵, 뭐 이런 것들에서는 매트릭과 적어가지고 매트릭으로 변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변환하는 작업, 뭐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캔버스에다가 매트릭을 설정해가지고 변환 이런 정보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10,10에다가 내가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매트릭을 설정해서요, 캔버스에 트랜슬레이트 100,100 이렇게 했어요. 그럼 실제 점은 어디 지켜야 되는 거죠? 10에다가 10 더한 110에 110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 점이 찍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환들, 이런 것들을 다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림을 그려야 될 점들을 전부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점들의 위치를 변환을 해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리기 할 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스트로크를 그리는 게 있고요. 하나는 또 뭐냐면 라인, 이제 채우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트로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안에 색은 칠하지 않고 이 경계선 있죠? 경계선만 쭉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경계선을 내가 그림을 그릴 때 경계선을 갖다가 이제 실선으로 쭉 연결해서 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점점 점을 쪄가지고 할 수도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패스 이펙트라고 해요. 그래서 패스 이펙트를 적용을 해서 실선이나 점선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계산을 하고 나면, 그럼 이제 어떻게 칠할 거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경계선을 어떻게 할 거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를 한다고 하면, 이제 채우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이제 라인을 갖다가 하나씩 그리는 거거든요. 내가 삼각형을 칠한다 그러면 삼각형이 있고, 맨 위에서부터 라인은 이제 스케일 라인이라고 하는데, 한 라인 한 라인씩 해가지고 요 라인 칠하고 요만큼 칠하고 그 다음 라인 요만큼 칠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인들을 획득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매스커 필터라고 해가지고 점과 점들을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연산해가지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칠해줘야 되고 어떻게 칠해줘야 되고 그것들을 쭉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칠할 색깔, 요거는 이제 점과 점들을, 기존에 있는 점 있죠? 그 점과 점들에 대한 연산을 처리하는 게 이제 매스크 필터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칠하기, 거기다 이제 색을 내가 입힐 건데 색을 갖다 어떻게 입혀야 될지에 대한 색을 얻어와요. 그건 이제 얻어오는 걸 뭐라고 하면 쉐이더라고 해요. 자, 이렇게 얻어온 색깔을 가지고 이제 내가 그냥 해당 위치에다 그냥 딱 찍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어떤 변환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컬러인데 컬러를 갖다 흑백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 변환할 수 있는데, 그런 색깔 변환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컬러 필터라고 해요. 그래서 컬러 필터를 적용해서 이제 색을 변환을 하고요. 그렇게 된 것들을 갖다 이제 마지막에 찍을 때 어떻게 하냐면, 원래 있던 것들 있죠. 원래 있던 색과 지금 내가 칠하려는 색깔을 어떻게 혼합해서 칠할 거냐, 그걸 뭐라고 하냐, 엑스포 모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엑스포 모드를 적용해서 실제로 마지막에 화면이 출력되는 과정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리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리기에 사용하는 이제 속성들을 담고 있는 페인트라고 하는 객체가 있는데, 이 페인트라고 하는 이 객체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 그리기와 관련돼서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뭐라고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스타일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경계선만 그릴 거냐 아니면 안에 채우기까지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타일을 지정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색깔. 그리는 색깔을 지정하는 게 있어요. 색깔을 지정하는 게 뭐 set color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내가 ARGB 값을 각각 지정하는 set ARGB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투명도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투명도만 지정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다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반투명해가 셀로판지 빨간색 셀로판지 같은 거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색깔에다가 이제 반투명 빨간색 이렇게 해가지고 투명을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비트맵을 갖다 칠하는데 비트맵을 갖다가 이제 반투명하게 비트맵을 칠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셋 알파에서 뭐 5x80만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값을 설정해 주면 어떻게 되냐면 비트맵이 반투명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색깔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쉐이더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지정할 수 있어요. 쉐이더라는 거에 이제 여기다 내가 칠하기를 할 건 단색 칠하기가 아니라 여기서 빨간색이고 여기는 파란색이고 갈수록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이런 색깔들을 이렇게 칠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쉐이더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쉐이더를 만들어서 칠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선에 대한 여러 가지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경계선의 이제 두께를 지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경계선과 경계선이 연결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 경계선 끝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갔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경계선의 이펙트들은 어떻게 줄지, 선을 뭐 점선으로 할지 실선으로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텍스트에 관한 정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글자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쓸 거예요. 글자를 쓸 건데 이렇게 내가 글자를 쓰면 도대체 크기가 얼마만큼 차지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될 거잖아요. 그래서 글자에 대해서 어센트, 디센트 라든지 텍스트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글자를 출력할 때 사용하는 이제 폰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폰트를 설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set typeface 해가지고 폰트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이제 폰트의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것들을 얻어오는 이런 메소드를 갖다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텍스트에다가 텍스트에 이제 스케일을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볼드 텍스트 만든다든지 언더라인 그 다음에 취소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옆으로 밀어서 이탈리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 픽셀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의 특정한 위치라든지 뭐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어오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다양한 이런 메소드들이 이제 제공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텍스트를 이제 페인트를 이용해서 이제 그리기를 할 때 스타일을 지정하는 방법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스타일을 지정할 때를 사용하는 게 뭐냐면 여기 set 스타일이라고 하는 걸 쓰고요. 페인트 밑에 보면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가 있어요. 스타일 안에 이제 그 타입들이 정의되어 있는데요. 뭐 스트로크라고 하면 뭐냐면 경계선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경계선은 뭘 가지냐면 두께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께 이렇게 지정해주면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 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필이라고 하는 거 안에 이렇게 채우기라는 건데요. 필이라고 해가지고 채우기를 하게 되면 필하면 경계선도 있고 필도 하면 이제 필한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여기 경계선의 크기부터 생각해야 돼요. 경계선 여기서 이제 원을 그린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원이고요. 그 안에서 여기 똑같은 크기만큼 얘가 이제 스트로크의 크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 뺀 나머지가 뭐냐면 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도 하고 스트로크도 할 수 있어요. 필 앤 스트로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칠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가 이제 각각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제 경계선에 여러 가지 이제 속성을 지정할 수 있는데 경계선의 속성들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경계선의 두께를 지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트로크 위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경계선의 두께는 얼마로 하겠다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선의 가장자리 처리가 있어요. 경계선의 가장자리 처리라는 게 뭐냐면 경계선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뭐 여기가 1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 100바이 10이고 이렇게 된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긴 딱 뭐냐면 10이라고 하는 픽셀의 위치고 여기는 딱 100이라는 위치예요. 근데 경계선이 이렇게 해가지고 두께가 뭐 10이었어요. 두께가 만약에 10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딱 그냥 만들어질 건데요. 요 가장자리에다가 내가 라운드. 버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가장자리 딱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요 끝에다가 이렇게 라운드를 하나 입히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라운드라고 하는 속성을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캡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정사각형의 반만큼을 이렇게 딱 배치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스퀘어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자 선과 선이 이렇게 만났어요. 선과 선이 만나면 요 끝에가 이제 애매하죠. 끝에가 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만들려고 할 거고 여기 직선이니까 이렇게 만들려고 할 건데 직선과 직선이 만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스트로크 조인이라고 해요. 조인에는요 이렇게 그냥 딱 직선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잘라내는 것도 있고 이렇게 둥글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조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로크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여기는 패스 이펙트라고 하는 겁니다. 패스 이펙트. 패스 이펙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을 갖다 내가 이렇게 그릴 건데요. 이걸 갖다 실선으로 그릴 거냐, 점선으로 그릴 거냐, 아니면 특정 모양으로 그릴 거냐, 그냥 선을 그릴 때 그냥 똑바로 이렇게 할 거냐, 선과 선이 만났을 때 여기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꺾을 거냐, 아니면 뭔가 좀 효과를 줘서 라운드하게 보이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걸 갖다 뭐냐고 하냐면 패스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패스 이펙트의 첫 번째는 코너 패스 이펙트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드는데요. 이 코너를 갖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좀 둥글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선과 선이 이렇게 만들어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이제 선이 만나서 이렇게 좀 둥글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다 이제 코너 패스 이펙트라고 해요. 코너 패스 이펙트를 만드는 반면 코너 패스 이펙트 하는 이 코너에 대한 반경 있죠. 반경을 여기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 뭐 5를 줬다 그러면 5만큼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둥글게 만드는 거죠. 여기를. 그래서 이제 반경을 주고서 5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코너 패스 이펙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패스 이펙트를 만들고 나서요. 이걸 갖다가 이제 페인트 설정할 때는 셋 패스 이펙트 한 다음에 여기 만든 코너 패스 이펙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크립 패스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원래 선을 그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직선으로 이렇게 거져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일부러 좀 삐뚤삐뚤하게 선을 그리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삐뚤삐뚤하게 이제 선을 그리려고 할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디크립 패스 이펙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크립 패스 이펙트는 어떻게 되냐면 값을 주고요. 이쪽에 대해서 요 얼마만큼 간격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얼마만큼 이쪽으로 얼마만큼씩 삐뚤삐뚤하게 나가게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삐뚤게 나가게 하겠다 이런 값들을 지정해가지고 디크립 패스 이펙트를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요 디크립 패스 이펙트라고 되는데 대시 패스 이펙트예요. 대시 패스 이펙트입니다. 대시 패스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이거 뭐냐면요 내가 실선 공백 실선 공백 실선 공백 이렇게 해가지고 실선과 공백들의 연결하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어떤 값을 지정해 주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값을 가지고 선을 그리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점선을 그린다고 하죠. 점선을 그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점선을 그리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다가 이제 인터벌이라고 하는 걸 주는데 인터벌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실선의 크기는 몇 픽셀, 그 다음에 공백은 몇 픽셀, 그 다음에 실선 크기는 몇 픽셀, 공백은 몇 픽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 요 값하고 요 값하고 반드시 똑같아야 되고 이 값하고 이 값하고 똑같아야 되고 이런 거 아니고요. 실선과 공백, 실선, 공백 이거에 대한 패턴을 뭐 몇 개를 줘도 상관없습니다. 단 짝수개만큼 주셔야 돼요. 홀수개만큼 주면 실선, 공백, 실선, 공백, 실선 다음에 다시 실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얘는 무시됩니다. 실선, 공백, 실선, 공백 해서 마지막 거는 무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터벌을 주고요. 그거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이제 얘가 이렇게 이만큼 공백, 이만큼 공백. 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만큼 공백, 이만큼 공백. 그 다음에 거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을 이렇게 그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가끔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시작을 갖다가 이렇게 줬지만 시작을 갖다 얘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요 공백부터 시작하고 싶은 경우가 있죠, 선을. 또는 아니면 요 두 번째 거부터 시작하고 싶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페이지라고 해요, 페이지. 그래서 페이지를 주면 어떻게 되냐면 그만큼 당겨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15페이지를 15만큼 주면 여기가 15 실선, 15 공백, 그 다음에 15 실선, 15 공백, 그 다음에 30, 15, 15, 15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15만큼 당겨져서 하는 이 값을 뭐라고 하냐면 페이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모양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선을 그리는데 선에다가 뭐 예를 들면 이런 모양을 이렇게 주고 싶어요. 이런 모양을. 그래서 이런 모양을 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패스 대시 패스 이펙트라고 하는 거예요. 패스 대시 패스 이펙트라고 하는 건요.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쉐입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쉐입이라고 하는 패스가 들어가는데 패스 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어요. 이런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 모양을 넣어서 선을 그려달라고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어드밴스라는 거는 요거의 시작과 요 간격 있죠? 요거와 요거 사이의 간격,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드밴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는 앞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스타일이 있는데 스타일에 따라서 자, 이렇게 가다 그냥 쭉 꺾이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로테이트라고 해가지고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트는 항상 이렇게 X축이 평행하게 패스가 그려지는 거죠. X축이 평행하게 패스가 그려져서 이렇게 되는 걸 갖다가 이제 트랜슬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 타입으로 패스, 대시 패스 이펙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뭐 패스, 대시 패스 이펙트를 이제 섞고 싶어요. 하나는 이제 삼각형 나왔다가 뭐 이런 거 나왔다가 이렇게 합치고 싶어요. 이러면 이제 사용하는 게 뭐냐, 썸 패스 이펙트 이런 거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과가 다른 패스 이펙트를 섞고 싶어요. 얘는 이제 같은 형태의 패스 이펙트를 섞는 건데요. 얘는 이제 효과가 다른 패스 이펙트를 섞고 싶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앞에다가는 패스 대시 패스 이펙트를 놓고요. 뒤에다가는 코너 패스 이펙트를 놓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냐면 내가 이렇게 패스가 이렇게 그려지도록 직선으로 가다가 이렇게 코너가 이루면서 이렇게 그려지도록 이런 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컴포즈 패스 이펙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포즈는요, 속성이 다른 패스 이펙트를 섞을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코너 패스 이펙트입니다.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패스 이펙트를 주면 내가 여러 가지 선을 그리는 데 있어가지고 효과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패스 이펙트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데, 뭐 쉐입 해가지고 뭐 이런 이런 형태의 걸 만든 거고요. 이런 형태를 만든 거 가지고 내가 패스 이펙트를 만든 거예요. 패스 대시 패스 이펙트. 그렇게 해서 이제 원을 갖다가 그리면 원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다음에 이제 칠하기와 관련된 속성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칠하기에서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색깔을 지정하는 거죠. 색깔 페인트에다가. 그래서 색깔을 지정할 때 내가 색 컬러에서 컬러를 직접 알고 있으면 컬러를 여기다 칠하면 돼요. 컬러를 나타낼 때는 컬러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죠. 그래서 컬러라는 클래스에서 뭐 화이트라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컬러라고 해서 여기다가 내가 RGB 값을 주고 컬러를 만들 수도 있고 ARGB 해서 컬러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컬러를 칠하거나 그 다음에 set ARGB 해가지고 ARGB를 넣어서 컬러를 칠할 수도 있어요. 또는 set 알파에서 내가 알파 값으로 컬러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알파 값으로 컬러를 지정하는 경우는 언제냐면요. 예를 들어 비트맵을 갖다 여러분 그 출력을 할 때 비트맵을 출력하는데 비트맵을 갖다가 내가 그 반투명으로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알파 값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알파 값을 갖다 내가 캔버스에다 이렇게 페인트에다 이렇게 주고서 칠하기를 하면 색깔이 반투명으로 칠해지는 거예요. 뭐 색깔의 구성 뭐 이렇게 해서 ARGB라고 해가지고 4바이트에서 1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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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바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지정이 되어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 가지고서 내가 색깔을 직접 지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컬러의 RGB, 컬러의 ARGB 뭐 이런 거 이용해서 컬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만들어진 컬러 값을 갖다가 설정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냥 내가 색깔을 ARGB 하는 거에서 알파 값을 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셋 알파에서 알파를 설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페인트를 이용해서 칠하게 하면 이렇게 비트맵이 반투명으로 칠해지죠. 그래서 저렇게 색깔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단색으로 칠하지 말고요, 이제 색깔을 갖다가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주는 이런 칠하기를 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 그라데이션을 줘가지고 칠하기를 하고 싶으면요, 그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쉐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쉐이더는요, 좌표의 값에 따라서 색깔이 계산되어서 칠해지도록 하는 게 이제 쉐이더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는 빨간색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는 파란색 이렇게 해서 여기는 0,0이고요. 여기는 뭐 100,0이에요. 그러면 중간은 어떤 색일까요? 뭐 10,0에다가는 어떤 색깔을 칠해야 될까요? 그럼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섞어서 나오는 뭐 이런 보라색 뭐 이런 색깔이 칠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좌표 값에 따라서 그 색깔이 결정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면 쉐이더라고 하고요. 그러한 쉐이더를 생성해서 페인트에다 셋 쉐이더에 설정해서 색깔을 칠할 수 있는 이런 메소드가 제공됩니다. 자, 쉐이더 중에서 이제 가장 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리니어 그레디언트 뭐 이런 것들인데요. 자, 내가 쉐이더를 지정할 때 이제 첫 번째 여기 값을 내가 여기다 지정할 때 빨간색 지정하고 파란색 지정했어요. 근데 이걸 벗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나타내는 게 뭐냐면 여기는 타일 모드라고 하는 겁니다. 타일 모드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클램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러, 그 다음에 리핏이라는 게 있어요. 클램프는 여기 파란색, 빨간색 있잖아요. 이쪽은 다 파란색, 이쪽은 다 빨간색 이렇게 지정하면 이제 클램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거울을 놓고 이제 하는 것처럼 하면은 미러라고 하고요.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리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일 모드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이제 좌표 값을 벗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쉐이더 중에서 뭐 한 가지가 이제 비트맵 쉐이더라는 게 있는데 비트맵 쉐이더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뭘 넣냐면 비트맵을 이렇게 놔요. 그럼 비트맵 크기만한
요만한 쉐이더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넘어갔을 때 X축으로 넘어가면 어떡하고 Y축으로 넘어가면 어떡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쉐이더를 만들 수 있고요. 이거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비트맵이 들어간 비트맵으로 칠하기가 된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니어 그레디언트라고 해가지고요. 리니어하게 색깔을 칠하는 거예요.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파란색 이렇게 칠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좌표, 첫 번째 점의 좌표, 두 번째 점의 좌표 이렇게 주고요. 첫 번째 좌표의 색깔, 두 번째 좌표의 색깔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이제 타일 모드를 지정해주면 색깔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다 그럼 이제 사각형 그리면 해당하는 색깔로 칠해진 이런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리니어 쉐이더는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딱 그리고요. 이거에 대한 법선을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색깔은 이 법선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 빨간색이었으면 요 선은 따라서 다 빨간색, 요 선에는 파란색이었으면 요 선은 다 파란색, 요 중간이었으면 요거에 딱 해가지고 여기는 보라색이면 다 보라색, 뭐 이런 식으로 칠해지는 게 이제 리니어 쉐이더입니다. 리니어로 만들 때 내가 색깔을 갖다가 딱 두 가지만 지정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색깔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좌표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좌표는 이렇게 되고 그럼 선을 이렇게 딱 긋고요. 그럼 이제 색깔을 지정하는데 여기는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여기는 파란색 이렇게 지정하고요. 여기 이제 노란색 이렇게 지정할 거예요. 색깔만 지정하면 등간격으로 됩니다. 등간격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여기다 색깔에다가 이제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가 맨 처음에 빨간색은 0,0, 그 다음에 노란색은 뭐 0.3, 파란색은 1.0. 그래서 맨 처음이 0이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가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하면 여기서 노란색,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파란색 이렇게 지정되는 이런 형태로 리니어 그레디언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렇게 리니어하게 하는 거 말고요. 원이 있으면 원에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색깔이 만들어지게끔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레디얼 그레디언트예요. 레디얼 그레디언트를 지정하는 방법은요. 여기 이제 중심점 좌표 지정하고요. 반경 지정하고요. 중심점의 색깔, 그 다음에 바깥의 색깔 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뭐냐면 다양한 색깔들을 쓸 수 있어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지정하고 그 위치를 갖다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윕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스윕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거는 색깔을 갖다 이제 어떻게 지정하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가 이제 0이거든요. 0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색깔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출발해서 파란색으로 가는 이런 형태를 만드는 거죠. 일반적으로 스윕 그레디언트를 쓸 때는요. 여기 빨간색이고 맨 끝에 파란색이고 이렇게 하는 걸 쓰진 않습니다. 뭐 이런 메소드를 쓰진 않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빨간색에서 출발해서 뭐 노란색, 그다음에 파란색, 다시 빨간색.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시 빨간색이 되도록 처음 시작한 색깔이 되도록 이렇게 지정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에서 노란색, 파란색, 그다음에 다시 빨간색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저렇게 한 그 그레디언트들을 내가 섞고 싶다 그러면 이제 컴포짓 쉐이더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섞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부터 아까 색깔을 지정한 빨간색에서 노란색, 파란색, 다시 빨간색으로 가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 가운데는 불투명하게 하고 끝으로 가면 투명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하나는 레디얼 그레디언트고 하나는 스윕 그레디언트잖아요. 그래서 레디얼 그레디언트하고 스윕 그레디언트 두 개를 만들고요. 그리고 레디얼 그레디언트하고 스윕 그레디언트를 섞어가지고 만들고 싶다 쉐이더. 그럼 이제 컴포짓 쉐이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설정을 하면 색깔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색깔 칠하기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색깔 칠하기를 할 때 색깔을 이제 변환하는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뭐 색깔 변환하는 게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색깔 변환하는 게 필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사진 같은 걸 이렇게 출력을 할 거예요. 화면에다 사진을 출력하는데 얘가 이제 컬러 색깔인데 이제 좀 오래된 사진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얘를 갖다 흑백으로 바꿔가지고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갖다 어떻게 변환을 해가지고 이걸 출력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환 같은 거 할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컬러 필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간에 이제 컬러 필터 적용을 해서 색깔을 갖다가 어떻게 변환한 다음에 적용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컬러 필터를 만든 다음에 컬러 필터 적용하는 방법은 색 컬러 필터에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컬러 필터에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라이팅 컬러 필터라고 하는 거예요. 라이팅 컬러 필터는 뭐냐면 여기에 색깔의 컨트라스트하고 뭐 이런 브라이트니스라고 하는 이 값을 갖다가 밝기하고요. 그 다음에 선명도를 갖다가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색깔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이렇게 바꿔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멀티플 하면 얘를 갖다 몇 배 해주고 그럼 선명해지겠죠, 색깔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얼마만큼 더 해준다. 그럼 밝아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선명도, 여기는 밝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걸 갖다가 이제 컨트라스트, 얘를 이제 브라이트니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색깔을 갖다 더
더 선명하게, 그 다음에 더 밝게 또는 더 어둡게 더 뭐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다 라이팅 컬러 필터 한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값은요, 여기 들어가는 값은 뭐 얘는 몇 배, 얘는 몇 배, 얘는 몇 배 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OX에서 1x2, 1x2, 1x2 얘가 지금 A 값은 안 했고요. R, G, B 값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한 거예요. 똑같이 여기도 R, G, B 값에 대해서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해당하는 색깔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브라이트니스랑 그 컨트라스트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라이팅 컬러 필터라고 하는 예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다 많이 쓰는 거 뭐냐면 여기 컬러 매트릭, 컬러 필터라고 하는 거예요. 컬러 매트릭은요, 색깔을 갖다가 이 매트릭을 이용해서 연산을 해가지고 출력을 하는 건데요. 이 컬러 매트릭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다양한 변환 효과나 이런 것들, 컬러 변환 효과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4x5짜리 이런 매트릭이 있고요. 이 매트릭에서 RGBA라고 하는 값은 뭐 이렇게 연산이 됩니다. 이렇게 연산이 돼요. 여러분들이 색깔을 계산할 때는요, 보통 우리가 ARGB라고 하잖아요. 보통은 ARGB라고 하는데 색깔 연산에서는 RGBA 이렇게 돼요. 연산할 때. 그래서 RGBA 이렇게 해가지고 연산이 되는 값을 쓸 거예요. 여기다가 RGBA 이렇게 된 연산을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1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RGBA가 다시 계산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뭐 저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효과는 어떻고 어떤 효과는 어떻고 어떤 효과는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주는 경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거고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래픽 처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컬러 필터 그 컬러 매트릭 어떻게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간단한 변환들에 대한 것들만 알아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반전, 이미지 반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색깔을 다 반대로 만드시면 돼요. ARGB를 다 반대로 만드시면 돼요. 근데 ARGB를 반대로 만들어 놓으면 마이너스 값이 되잖아요. 마이너스 값이 되면 다 0이 돼 버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냐면 255에서 색깔을 해당하는 값만큼 빼는 거죠. 자, R 값이 반전됐다 그러면 원래는 R 값이 100, 뭐 예를 들면 100이다 그러면 100을 갖다 반전하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0, 이게 아니죠. 255에서 100만큼 뺀, 그죠? 그래서 155, 이게 이제 반전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하고서 여기다 255를 더해주면 그럼 이제 반전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가지고 해주면 이제 반전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가지고 뭐 하면 이렇게 매트릭에 들어가는 요소를 만들고요. 이거 가지고 뭘 만드냐면 컬러 매트릭, 컬러 필터라고 하는 걸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컬러 매트릭, 컬러 필터 만들어지고요. 걔를 세팅한 다음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반전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번에는 흑백 만들어 볼게요. 흑백. 흑백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세츄레이션이라는 걸 0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거든요. 세츄레이션이라는 건 컬러 매트릭, 컬러 필터, 컬러 매트릭이라는 객체를 만들고요. 거기다 세츄레이션 0 하면은 이제 세츄레이션, 즉 채도가 0이 되는 이런 변환 매트릭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갖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칠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피아라고 해가지고요. 보통 이제 컬러 사진을 갖다가 이제 흑백 영화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게 하는 옛날 뭐 회상이나 이런 장면에 많이 쓰는 효과가 있어요. 뭐 그런 것들 할 때는 뭐 이런 효과를 주면은 이제 세피아라는 효과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R을 하고 B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R축으로 회전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토듀트 컬러 필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포토듀트 컬러 필터라는 거는요. 포터라는 사람하고 듀프라고 하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뭘 했냐면은 이미지 합성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지 합성할 때 이렇게 연산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연산들을 쭉 정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는 포터듀프라고 하는 연산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연산들을 할 수 있는 컬러 필터라고 하는 것이 포터듀프 컬러 필터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가지고 하면 저런 연산이 되는 컬러 필터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걸 적용해서 하면 해당하는 부분 그 저런 전환이 돼서 하는 것들이 이렇게 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색깔을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 포토 컬러 필터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색깔 하나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연산할지 이렇게 한 다음에 비트맵에다가 페인트에다 지정하면 그 원래 비트맵에 이 컬러만큼 이렇게 효과가 줘서 이런 효과를 줘서 이렇게 지정해서 컬러가 적용되는 컬러 필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컬러를 변환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알아봤고요. 컬러를 변환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제 매스크 필터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매스크 필터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원래 이미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미지가 있으면 여기다 빛이 이렇게 딱 비친다고 생각했을 때 빛이 비치면 여기 이제 그림자 같은 효과도 이렇게 나타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는 브라이트니스 같은 그래서 밝게 나타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런 거 같은 변화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매스크 필터라는 건 여기 점이 하나가 있어요. 점이 하나 있으면 주변에 이제 이 점을 갖다 내가 다시 계산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 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점들 있죠. 점들을 가지고서 요 점의 값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9분의 1만큼 적용하고 마이너스 9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뭐 마이너스 9분의 1만큼 하고 여기는 9분의 8만큼 적용해서 다 값을 더한 게 여기에 색깔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변 그 픽셀들을 가지고 연산을 한 결과를 가지고 픽셀 값을 다시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매스크 필터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와 비슷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두 가지 매스크 필터가 있는데 부어 매스크 필터하고 엠보스 매스크 필터라고 하는 거예요. 부어 매스크 필터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만들어져서 경계선에 이렇게 뿌옇게 만들어지는 이런 효과를 하는 게 부어 매스크 필터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엠보스 매스크 필터는 여기 광원이 있다 그러면 여기 빛이 비치면 여기는 이제 밝게 나타날 거고 여기는 이제 그림자에서 어둡게 나타날 거잖아요. 이런 효과를 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엠보스 매스크 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스페큘라를 어떻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주변 광은 어떻게 될 거고 뭐 이런 그 다음에 광원의 위치는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딱 해주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효과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렇게 가지고 하는 건 이제 매스크 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스크 필터를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섀도우를 줄 수 있어요. 그림자. 그래서 내가 셋 섀도우 레이어 해가지고 섀도우 레이어 한 다음에 반경하고 dxdy 그 다음에 색깔 이렇게 지정하면 이렇게 섀도우가 만들어져가지고 그림이 그려집니다. 사각형이나 이런 것들 할 때 뒤에다가 이제 섀도우를 만드는 게 있고요. 레스터라이즈는 똑같은 그림을 갖다가 내가 페인트에다가 셋 레스터라이즈 해가지고 설정을 해주면 똑같은 그림에 이렇게 색깔만 다르게 해가지고 페인트를 만들어가지고 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효과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레스터라이즈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안드로이드 그래픽에 대한 것들에서 속성을 지정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속성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클래스가 이제 페인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었고요. 페인트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내가 경계선이나 아니면 칠하기에 대한 각종 속성들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이제 텍스트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설정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계선 속성이라고 해가지고 경계선은 이제 경계선의 굵기라든지 아니면 연결했을 때 어떻게 할 거라든지 그때 어떻게 처리할 거라든지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뭐였죠? 여기는 패스 이펙트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내가 점선을 만들 거다 아니면 실선을 만들 거다 아니면 선에다가 어떤 모양을 줄 거다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지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대시 패스 이펙트라든지 패스 대시 패스 이펙트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내가 경계선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채우기 하는 방법을 알아봤죠. 그래서 색을 채울 때는 색 컬러라든지 아니면 색 알파 가지고서 색이나 이제 투명도 이런 것들을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색 칠하기가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떤 좌표에 따라 다른 색이 만들어져서 칠하기를 하려면 쉐이더라는 걸 만들어서 칠하면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칠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색이 칠해질 때 색에 어떤 변화를 주고 싶다 그러면 컬러 필터라고 하는 걸 적용해서 색 변환을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